네. 자, 이번에 할 거는 1차 주니어 그랑프리 나카야미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얘 다루기 전에 먼저 다른 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번에 ISU 주니어 그랜드 프릭스 이 채널에서 그 선수들, 라이브 방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개개별 선수들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올라왔냐면, 자, 이게 라이브인데,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60프레임으로 올라와 있죠. 예, 라이브가 60프레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은 30프레임이에요. 요 맨 위에 거 빼고 맨 위에 거 빼고요. 자, 요 맨 위에 거는 다른 이 아래 선수들 거보다 조금 빨리 올라왔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왔고 50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선수들을 보면 그냥 30프레임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참고로 요게 1차 주니어 그랑프리 방콕 대회의 라이브 영상을 다운받은 거고요. 그래서 영상이 용량이 크죠. 요것들에서 부분적으로 빼낸 겁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빼낸 건데 먼저 이 나카이야미 이 영상을 잘 보시면요. 자, 어,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레임 동안 움직였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다음 여섯 번째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움직였고 하나 안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원래 영상이 애초에 촬영될 때는 50프레임 규격으로 촬영돼 가지고 유튜브에는 60프레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라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50프레임으로 하든지 아마 유튜브에서 이 라이브 방송으로 나가는 게 50프레임 규격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애초에 원본 촬영은 유럽 규격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영상 요거 하나 올라온 것만 50프레임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삐꾸가 난 30프레임 영상이거든요. SBS는 이 30프레임을 받아다가 자기네 채널에 올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생 목록에 있는 이 영상들 가지고는 뭔가 정상적인 게 안 되고 심지어는 라이브 영상도 안 돼요. 그나마 뭔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영상은 이 매니에 거 있는 이거 50프레임 영상 이것만 오리지널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받아서 확인했을 때 데드 프레임이 없었어요. 모두 다 움직이는 살아있는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나 살펴볼 이유가 없는 선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음, 먼저 이거 이제 나카이아미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피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나요? 김유성 느리다 라고 했죠. 그럼 나카야미가 빠르냐? 아니요. 느리진 않은 정도예요. 그것도 김유성에 비해서는 빠르다. 김유성에 비해서는. 자, 대략적인 거로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 영상 촬영 전에 몇 시간 전에 2차 주니어 그랑프리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신지아 거를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봤어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갭 차이예요. 1차를 봤을 때 김유성과 나카야미의 수준 차이가 느껴졌고요. 제가 이번에 2차 주니어 그랑프리 신지아 걸 다시 보고 나서 나카야미와 신지아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자, 김유성의 경우는 제가 왜 계속 아니다라고 했냐면 일단 느리기도 하고 전체적인 연기가 자꾸 끊어져요. 흐름이. 심지어 하나의 점프를 뛰는 데도 있어서도 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뜩뜩 드드득 뭐 이런 식이에요. 점프를 뛰는 과정의 동작이. 나카야미는 이렇게 김유성처럼 느리진 않고
점프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늘어져요. 그러니까 느리다 하고 늘어지다는 좀 다른데, 제가 말하는 스피드에는요, 점프를 뛰기 전에 준비 동작 과정이 길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짧은 것도 스피드의 하나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카야미와 신지아의 레벨 차이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나카야미하고 신지아하고 실제 점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클린이라고 하면 미세하게 신지아 승 정도거든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쇼트에서는 신지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리에서는 나카야미가 만약에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고 거의 클린을 한다면 신지아도 클린을 해야지 1, 2점 이내로 좁히거든. 또는 비슷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점수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선수의 수준 차하고 실제로 대회에서 나오는 점수 차이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주니어 그랑프리에 김채연이 그 시니어로 갈 거기 때문에 시마다마오, 그 다음에 이제 신지아하고 그 다음에 나카야미 같은 애들이 이제 좀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는 셈인 거죠. 신지아하고 시마다마오 사이는 좀 갭이 있고 거기도. 하여튼 이렇습니다. 일단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봤던 느낌은 신지아가 나카야미보다는 한 레벨 높다라고 느꼈어요. 전반적으로. PCS 적에서 이번 시즌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지아는. 자, 일단 뭐 이 정도 해두고 제가 지난 시즌에 이미 얘기했어요. 이 나카야미에 대해서는 몇 번 다뤘는데, 나카야미는 지난 시즌에 뭐 어떻게 됐었냐면, 일단 러츠에서는 엣지 판정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건 다 확인했고 이 주니어 월드만 보면 됩니다. 주니어 월드만. 예, 여기서는 아예 없었네. 월드라고 안 줬구나. 예. 예. 지금 얘가 그 뭐냐 지난 시즌에 6차 그랑프리 때 이 프리가 136.9가 나왔거든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 감점이 요거 마이너스 4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4가 없고 성공을 했다. 그럼 여기서 4가 없어지죠. 거기다 가산점이 붙죠. 한 5점이 올라가 여기서. 그 다음에 디덕션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136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얘는 클린 근처를 하면 136에서 138 사이가 나올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신지아 같은 경우는 클린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이때는 신지아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처진 건데, 같이 6차 그랑프리 때 점수를 보면 그 살코가 싱글 처리되면서 130점 요 정도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럼 살코까지 정상적으로 뛰고 다 하고 했더라면 그 신지아의 그 프리 최고 점수도 136 근처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는 근접하게 좁혀진다. 근데 쇼트에서는 신지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신지아를 좀 더 위에 두는 이유는 나카야미의 이 클린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지아보다. 좀 더 불안정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점프에 대한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신지아보다는 떨어진다. 근데 이 말이 신지아가 10번에서 10번 다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 얘가 이길 때도 있을 거란 얘기지. 하다 보면. 딱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오늘 얘기할 거는 나카이 아미의 그러니까 나카이 아미의 그 러츠 플립에서의 토픽 동작, 그 다음에 이제 악셀 착지 동작 요렇게 볼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난 시즌에 나카이 아미는 러츠에서는 엣지 판정이 안 나왔어요. 주니어 그랑프리 2번, 그랑프리 파이널, 주니어 월드 안 나왔어요. 뭐 국내 대회 뭐 일본 자국 대회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제 대회에서는 안 나온 걸로 알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화. 일단 한번 잠깐 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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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플립이거든요. 지난 시즌 3차 그랑프리입니다. 프리에서의 플립인데, 자, 여기서 턴을 해서 네, 이 정도죠. 무릎이 굽혀진 것도 좀 많이 굽히는 편이죠. 일반적인 선수에 비해서. 이거 딱 봐도 턴이 완료됐을 때 거의 중립 근처에서 약간 얕은 아웃 엣지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날이 흘러나가서 인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도 여기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픽 시간이 어정쩡해. 그러니까 나가서 틀기에 애매한 시간 또는 이렇게 내려올 때 카오리 사카모토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걸 날을 팩 빼거든요. 이렇게 급격히 아주 빠르게 날을 빼요. 이게 그 오는 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 날이 빨리 나가주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란 말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토픽 높이가 이 정도까지 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즌은 어떠냐? 자, 이번 시즌. 자, 여기서 비슷하게 사이드 장면인데, 네, 이렇습니다. 한눈에 봐도 낮아졌죠, 토픽 높이가. 그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넘기면 이렇게 빨라요, 토픽까지가. 다시, 자, 정점에서, 예, 토픽이 훨씬 빨라졌어요. 토픽을 찍는 게. 딜레이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한번 힘을 좀 모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지금 프레임 수가 작아서 더 빨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프레임이 없어서 그냥 휙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이번 시즌보다 느린 거예요. 토픽 높이도 높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더 낮은 토픽, 더 빠른 토픽. 최근에 일본 여자 싱글의 트렌드가 아주 낮고 빠른 토픽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마다마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 번. 자, 걔네들은 낮은 토픽을 이용해서 아웃 엣지가 인으로 틀어지기 전에 토픽에서 러츠를 띄겠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난 시즌에 러츠 엣지가 없었는데 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 지금 이 지난 시즌이죠. 이 정도면 어텐션 근처인데 이거 실제 이 대회에서는 엣지 판정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딱 봐도 중립 근처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즌은 자, 여기서 네,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아웃 엣지거든요. 어텐션이 나왔어요. 근데 저라면 이거 글쎄요. 그냥 롱을 줄 것 같은데 나라면. 그러니까 이미 턴이 완료돼서 아웃 엣지다. 그러면 이게 아웃 엣지가 인 엣지가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반대로 턴 완료 후가 인 엣지면 이 인이 아웃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플립을 인 엣지로 뛰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보다는 오히려 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니면 날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던지. 헌데 플립을 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립이 더 아웃 엣지화 되도록 교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플립을 위한 수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동작은. 러처를 위한 수정이란 얘기죠.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엣지 판정은 지난 시즌에도 플립에서만 나왔는데 왜 러츠를 위한 수정을 할까? 이건 아마도 이 선수가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플러츠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선수 어릴 적 영상을 제가 안 봤는데 뭐 이 부분은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가정을 하는 거지. 원래 플러츠였던 선수가 러츠를 고치려고 하는 과정에 변질이 와서 플립의 어텐션이 나왔던 거고 그러나 러츠 엣지도 확실치 않으니까 러츠 수정을 더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의 러츠를 찾아보니 엣지 판정은 안 나왔지만 좀 애매했습니다. 솔직하게 중립 근처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프리스케이트에서 두 번 뛰는 건 러츠거든요. 플립은 한 번만 뛰고 러츠 플립 하나,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뛰는 플립보다는 두 번 뛰는 러츠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아웃 엣지를 만드는 과정에 수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추측. 예.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뭐 얘네들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러츠에서도 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러츠도 보면 훨씬 낮아졌거든요. 예. 예. 빨리 찍으려는 게 보인단 말이지. 잠깐만요. 자, 여기서 러츠인데, 네, 그죠? 빨리 찍으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나으려나 엣지가?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영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몸에 오른쪽으로 넣으면서 시작하는 이런 러츠는 토픽이 짧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뛰는 러츠가 뭐 일본엔 여러 명 있어. 시마다 마오, 나카이 아미, 뭐 치바 모네 많아. 전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러츠를 아웃 엣지를 만드는 방식이. 그런데 나카야미의 이런 방식인 뭐다? 예, 플립 엣지는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픽을 쓰는 방식을 러츠와 플립을 구분하든지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까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러츠의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7시 내지는 6시로 뛰었고 플립은 5시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뛰는 도약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구분이라고 할까? 그런 건 그럭저럭 되는 편이에요. 이것도 일로 오르네. 아니구나. 예. 쏘리. 예, 플립도 좀 방향이 이상합니다. 도약 방향이. 뭐 정확하게 7시다, 5시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게 뛰네요. 음. 플립 말고. 거의 6시인데 이러면. 뭐 어쨌든 네.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왜 저런 수정을 했는지. 예. 어차피 엣지 판정 안 나왔던 러츠를 위해서 토픽을 더 낮게 더 빠르게. 그래서 지금 플립은 더 맛이 가버린. 프로토콜에는 어텐션이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롱을 줘도 할 말이 없을 정도.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더블 악셀인데 이 더블 악셀을 뛰는 방식이 그러니까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착지할 때 신지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자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지난 시즌까지의 신지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즌 신지아는 제외. 지난 시즌까지의 신지아 제가 악셀 착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했죠. 왜 잠깐만요.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어. 점프를 뛰는데 자, 이게 소위 말하는 회전을 채우는 기준점이라고 칩시다. 자, 치고 신지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뒤꿈치가 더 돌아.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자, 거의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내려와서 뒤꿈치를 틀거든. 그럼 이 방향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진행 방향에 에너지 이게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착지할 때. 이게 신지하거든. 그럼 이제 나카이 에이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신지하보다는 이 폭이 넓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와서 그냥 거의 요 정도.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신지아보다는 좀 덜한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나카야미도. 지금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착지를 할 겁니다. 자, 착지를 하는데 지금 진행 방향에서 약간 더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이쪽으로 틀어지죠.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계속 있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나카야미는 신지하고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 지난 시즌에도 나카야미는 이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일단 나카야미가 있는 팀에서는 얘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몇 시간 전에 2차 주니어 그랑프리 신지아 쇼트를 살짝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 신지아 악셀 착지가 제가 주니어 월드 때쯤부터는 교정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박빛나 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거든. 그 다음에 7월 달에 주니어 선발전 때도 좀 어설프게 교정이 돼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주니어 월드 때와 7월 주니어 선발전 때가 좀 흡사한 모습이었는데 내가 몇 시간 전에 봤던 신지아 쇼트에서의 악셀 착지는 나름 깔끔해 보였거든. 자, 물론 제가 신지아 악셀 착지는 느린 화면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저의 뭐라고 할까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지아 악셀 착지가 비교적 교정이 잘 됐다. 그동안 시간 흘러오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일본 팀에서 해준 교정일까요? 난 아닐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박빛나 팀에서 하던 교정이 저쪽 팀 가서도 계속 뭐 그쪽 팀에서도 이거를 받아가지고 팀에서 코치 애들이 봐줬다라고 하려면 나카야미도 수정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이. 근데 신지아는 좋아지고 나카야미는 그대로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신지아가 알아서 수정을 해 나간 거라고밖에 안 되거든. 박빛나 팀에서 했던 수정을 받아서 자기가 그냥 자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2차 주니어 그랑프리 신지아 편을 한번 다루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지아가 예전에도 악셀 착지가 뭐 한 번 정도는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프리에서의 악셀 착지까지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쇼트에서의 그 악셀 착지는 내가 최근에 한 2년간 봤던 신지아 악셀 착지 중에서 가장 깔끔했거든. 얼핏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좀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나카이아미의 러츠 플립에서의 토픽 동작이 지난 시즌보다 더 낮고 빨라졌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러츠를 뛰는 데는 유리, 플립을 떼는 데는 불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러츠에 유리해지고 플립에는 더 불리해졌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상황?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뭔가 어떻게든 러츠와 플립을 구분을 시키려고 할 건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 음.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 나카야미하고 신지아가 속해 있는 그 팀의 코치가 생각보다 그리 능력 있는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을 좀 지금 솔직히 받고 있거든. 어. 이 참 좋은 코치, 훌륭한 코치 생각보다 없네 정말. 음. 자 그리고 악셀 착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시겠죠? 즉 나카야미는 신지아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다만 정도가 덜했다. 신지아에 비해서. 근데 신지아가 만약에 좋아졌는데 얘는 그대로다. 그러면 코치가 해준 게 아니란 거야. 신지아의 교정이. 지금 일본 코치가 해준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재미나게. 자 나카야미 이번 주니어 그랑프리 편은 요 정도만 할게요. 예.